티벳의 동북부와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컹해 지방에는 외계인과 관련된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는 중국과 티벳 국경을 잇는 바양카울라 산맥에 지금의 UFO와 같은 원반 형태의 비행체가 불시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시착한 외계 종족이 후손들을 이어가며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38년 베이징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치프테이는 티벳 동북부와 중국 국경 사이에 컹해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외계에서 온 선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동굴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동굴 무덤을 찾아 조사를 합니다. 동굴 무덤을 조사하며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 키가 1m 20에서 1m 50 정도 돼 보이는 유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골들은 짧고 얇은 팔다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700개가 넘는 돌로 만들어진 디스크 모양의 원반을 발견합니다. 직경 약 8cm에서 30cm의 석판 디스크들은 두께가 약 8mm 정도였으며 중간에는 마치 현대의 CD와 같은 동그란 구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스크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 중심까지 나선형으로 향하는 미세한 홈이 새겨져 있었고 뜻을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제작이 된 디스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고대의 도구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동굴 무덤은 터널과 지하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분명 인위적으로 조각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굴의 벽은 마치 엄청난 온도에 열을 이용해 바위를 자른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유리처럼 윤기까지 돌았습니다. 동굴 내부의 벽은 별의 이미지와 우뚝 솟은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고 태양의 조각과 달과 별, 그리고 지구와 하늘을 이어주는 점선들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치프테이 교수는 발굴한 유물들을 베이징 대학교 박물관에 옮기고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연구에 몰두를 합니다. 먼저 유골에 대한 조사에서 산에서 발견한 유골들과 일치하는 비교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혹시 알려지지 않은 고릴라와 비슷한 유인원종의 유골들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기렸던 흔적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인원도 죽은 뒤 서로 묻어주거나 무덤을 만들어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유인원의 종류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사 결과 동굴과 벽화, 석판 디스크 등은 약 1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했고 그동안 비교할 만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무려 2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디스크 중 일부는 암시장을 거쳐 개인 소장품으로 사라지기도 했지만 치프테이 교수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7년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원판 디스크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독을 해냈고 치프테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언론에 곧 발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베이징 대학에서는 치프테이 교수의 연구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고 법까지 제정하며 연구 결과의 공개를 막아섭니다. 치프테이 교수를 포함한 고고학 교수진들은 공개를 막는 정부에 단합하여 집단 소송을 걸게 되고 중국 정부는 인민일보에는 연구 결과를 게시해도 괜찮다고 승인을 해줍니다. 치프테이 교수는 1968년 마침내 자신의 오랜 연구의 결과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굴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들과 원판 디스크들은 12,000년 전 바양카울라산에 불시착을 한 외계인의 것이 틀림없었다고 하며, 불시착한 외계인들의 비행선은 추락 당시 비행체가 파손되며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사망하였고,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지구를 떠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외계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구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지구인들과의 혼혈 후손을 이어가며 지금까지도 숨어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외계인들을 드조파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치프테이 교수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중국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황당하고 가치 없는 연구 결과를, 그것도 베이징 대학의 교수라는 이가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치프테이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치프테이 교수는 정부와 학계에 끊임없는 비판과 외압에 시달리다 교수직에서 사퇴를 해야만 했고, 일본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숨어 지냈으며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 잊혀져 가던 치프테이 교수의 연구는 1978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캐릴 로빈 에반스 교수가 연구했던 1947년 기록된 드조파에 관한 논문 연구가 공개되며 다시금 주목을 받습니다. 1947년 에반스 교수는 폴란드계 영국인 졸라도프 교수로부터 인도에서 구했다는 외계로부터 왔다고 알려진 디스크를 보게 됐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도로 탐사를 나섭니다. 외계 디스크를 구했다는 인도의 불교 사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외계 디스크들은 티벳의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았으며 히말라야 드조파족의 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디스크가 정말 외계에서 온 것인지 드조파족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에반스 교수는 티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14번째 환생한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달라이라마로부터 외계에서 온 드조파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드조파인들의 마을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얻게 됐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티벳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탐사팀을 꾸려보지만, 에반스 교수 일행이 드조파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지인들은 무섭다며 가이드를 거부해버렸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에반스 교수 일행만이 바얀 카라울라 산을 오르게 되는데, 가이드 없이 떠난 산속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눈보라 속만 헤매게 되며 탐사를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행들은 산을 하산하던 도중 키가 매우 작은, 어딘가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마치 소인국과 같은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청나라 시대에나 볼 법한 복장들을 하고 있었고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 코, 입의 생김새도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고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같기도 했고, 처음 보는 상형 문자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반스 교수가 그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치프테이 교수의 원판 디스크 해독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에반스 교수는 드조파족에 관한 연구를 정부에 보고했으나 영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혀있던 에반스 교수의 드조파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1974년 에반스 교수가 사망한 후에야 1978년 공개가 됩니다. 그제서야 중국에선 비판받고 조롱받던 과거 치프테이 교수의 드조파인에 관한 논문이 다시 주목받게 되고, 1995년 중국 정부는 바양 카라울라산 동쪽 지방의 드조파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로 추정이 되는 120여 명의 드조파인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져야 할 일이었음에도 마치 없던 이야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며 그 후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조작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었는데요. 드조파인을 연구하고 디스크를 해석했다는 인물은 치프테이 교수가 아니라 츠문나이 교수였다라며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두 사람 모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에반스 교수조차도 허구의 인물이란 이야기까지 있는데 프랑스 UFO 연구가 패트릭 그로스는 드조파족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에반스 교수를 찾던 중 데이비드 가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데이비드 가몬은 사실 자신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고 등장인물, 외계 디스크, 드조파인 모두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주장들도 있는데 드조파 디스크를 실제로 연구했다는 자료들이 있었고 데이비드 가몬이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학회에서는 애초부터 이야기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조작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외계에서 왔다는 드조파인과 원판 디스크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진실과 거짓으로 나뉘고 있지만 독일의 작가인 하트윅 하우스도르프의 차이니스 로즈웰에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니스 로즈웰에 따르면 치프테이 교수가 바양 카라울라산에서 드조파족의 유골, 디스크를 발견했고 동료인 추문누이 교수가 디스크의 비문 일부를 번역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와 학계의 압력에 밀려 일본으로 떠난 교수 역시 치프테이 교수가 아닌 추문나이 교수였으며 드조파 외계인에 대한 보고서의 출처 또한 일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추문나이 교수는 일본에서 죽기 전까지 드조파인과 디스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원판 디스크에 관한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4년 오스트리아인 베게너가 중국 시안의 반포박물관에서 드조파인의 디스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판 디스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진을 찍는 기회도 갖게 되는데 나선영의 홈과 상형 문자도 확인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인지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 3월 책의 저자인 하트윅 하우스도르프와 피터 그라샤는 중국 시안의 반포박물관을 방문했고 전시돼 있던 드조파 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박물관의 이사와 드조파 원판의 출처와 정보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는 박물관에 나타나지 않았고 두 개의 전시돼 있던 드조파 디스크도 사라져버립니다. 중국 국가의 특성상 특히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양카울라 산맥의 높은 고도에서 숨어 지냈던 드조파인들은 지금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연구의 목적으로 어딘가로 옮겨졌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아돌프 히틀러도 우월한 아리안족의 흔적을 찾겠다며 티벳에 자신의 친위대와 과학자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이집트보다 훨씬 거대하고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지만 외부에 알리려 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 지구 어딘가에는 우리가 우주의 혼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